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류입니다. 오늘은 그 스페셜 원이라는 제목으로 유퀴즈 파이어족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최근에 그 유퀴즈 관련된 영상이 인기가 많이 끌면서 그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 각종 커뮤니티에 영상 이 캡처본이 뜨면서 엄청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 부정적인 댓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댓글 캡처는 안 하고 정리를 해서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캡처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누가 그런 아이디를 쓰면서 적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영역 보장을 하기 위해서 캡처는 안 합니다. 저는 파이어족 걱정 댓글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집단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생활비에 대한 걱정, 네 번째는 위화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개인의 걱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집단은 이제 국민으로서의 역할,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딩크족 같은 게 있고요. 생활비는 지금 생활비 계산한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위화감은 요즘 힘든데 왜 나와서 위화감 조성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죠. 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개인에 대한 내용은 주요 걱정하는 댓글이 뭐가 있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느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간단합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파이어족의 그 단어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유 플러스 조기 은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기 은퇴에서 그 은퇴라는 단어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라고 봐요. 저는 이 조기 은퇴라는 단어가 좀 아쉽긴 하는데 그 은퇴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발생된 댓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파이어족 관련된 책이나 뭐 자기가 파이어족이 이루었다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책 쓰는 거 아니냐,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이죠. 뭐 이런 사람들 파이어족이면 대부분 다 금융 관리, 뭐 자산 관리, 투자, 재테크 그런 부분을 뭐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걸 영상 만들고 책 만들고 해도 뭐 일을 맞잖아요. 이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이런 댓글 중 아이러니가 뭐가 있냐면 파이어족인데 왜 일 안 하느냐?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이어족인데 왜 일 하느냐? 그런 분이 있어요. 너 파이어족인데 일하니까 너 파이어족 아니다 라는 댓글이 있고요. 반대로 파이어족인데 너라도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왜 서로 이런 다른 주장이 있느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느냐, 바이오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부분에 보면 크게 주요 걱정 댓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민 역할,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딩크. 개인적으로는 국민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참 안 좋아요. 전체주의적 사상이고 너무 집단주의적 사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역할을 정말 안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국민 역할이 어떤 거냐라는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많은 부분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노동력 제공하고 또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력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젊음을 바쳐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일해야 되고요. 많은 시간을 쓰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같은 국민이 같은 시간을 같은 노력을 했다 하면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계산했을 때. 그러면 다른 노력이면 다른 역할 정도를 했다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간단히 계산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3배의 노력을 했다 하면 그 은퇴 시기도 3분의 1로 줄어도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단순히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예. 노동력 제공이라 하면 아니면 같은 뭐 노동력이 뭐 1시간에 뭐 10시간을 일하든 뭐 10배를 일하든 뭐 생산성을 10배를 높이든 말든 계속 그 특정 시간대에 일해야 된다. 그거는 사람을 기계로 보는 거죠. 조기 은퇴 전에는 국민 역할을 봤을 때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죠. 누군 소비하고 누군 저축하는 거죠. 다 적당히 맞춰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저축 파트를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요,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그 투자로 해가지고 뭐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축과 투자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핵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모르는데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의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똑같은 그 소득이라 하면 금융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몇 배 더 내요. 정말 몇 배 더 내요. 심지어 노동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면 세금을 안 내요. 지금 전체 노동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약 30% 가까이, 40% 가까이가 소득세가 빵원입니다. 근데 금융소득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고요. 환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세금을 안 냈는데, 소득세를 안 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정도의 제 연봉으로 해가지고 금융소득을 받았다 하면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정말 거의 1,000만 가까이 내야 됩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진짜 사이즈가 달라요. 노동소득 말고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솔직히 저는 말을 줄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그 세금 소득세나 그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신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바이오족은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국민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사회 일정 부분 파트를 차지하느냐, 그걸 이야기했을 때 봉사활동 하고 있죠. 많은 부분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소설을 적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은 봉사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파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충분히 국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속감인데, 소속감 이야기를 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차이거든요. 어, 그런데 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나오는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소속감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회사를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뭐 1인 뭐 법인이나 뭐 자영업자, 혼자 하는 자영업자는 뭐 소속감 없어가지고 큰 문제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은 굳이 나올 주제가 아니다. 이건 좀 아쉽다. 이런 댓글은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집단인데 세 번째 부분에서 딩크를 언급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개인 선택의 문제죠.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과 가정에게 강요한다라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주는 뭐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사회적 도구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죠. 거의 그게 가깝잖아요. 웃긴 것은 3, 40년 전만 해도 아이를 적게 낳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래요. 아니 최소한 한 명이라도 낳으래요. 안 맞죠. 옛날에 그 그래프가 있어요. 뭐 2020년인가 2020년쯤에는 아이를 빵명 낳을 거다. 지금 그렇게 거의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3, 40년대에 예상했던 결과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한 그 부분이 한데, 근데 웃긴 것은 이런 것들은 사회 현실은 과거나 미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오히려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3, 40년대 전에 뭐 아이를 이렇게 적게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단정 짓기 힘들다는 거죠. 생활비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생활비는 주요 걱정 댓글이 4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걸로 되겠냐, 생활비 적지 않느냐, 인플레이션 고려했느냐, 병남은 크게 문제가 없느냐, 아니 연금 고려했느냐 라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잡으셨던데 이건 개인차죠. 개인차니까 뭐 딱히 뭐라 할 건 없어요. 사람은 적응은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미 빠져져 가신 분들은요. 저 생활비가 이미 다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유퀴즈 영상을 보셨다시피 보시면 아실 건데 딱히 어디서 생활비를 많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이 없어요. 사치 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생활비 많이 나갈 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1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60만 원 잡았어요. 최소. 그러면 두 명이면요, 뭐 공동 비용 합치면요, 200만 원이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좀 그렇다. 그래서 적당히 할 만해요. 근데 250만 원이면요, 정말 그렇게 나쁜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데, 은퇴하면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교통비 차지하신 분들 그 교통비 거의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류비도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생각외로 이 부분이 줍니다. 예, 이거 고려하면요. 250만 원 그렇게 작은 돈 아닙니다. 물론 딩크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또 있긴 하죠. 인원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활비는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고려 안 했냐 댓글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깊게 생각 안 해서 나온 댓글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투자 수익률을 생각 안 합니다. 투자 수익률을 언급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고려했으면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하려면 이렇게 바이오적 잘 준비하신 분이 인플레를 생각 안 했다고 가정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나 도대체 이 부분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고려하고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예, 7% 고려하잖아요. 7%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주식 그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SPY나 뭐 VT 같은 뭐 ETF를 투자하면 이 정도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뭐 수익률 나오면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즉 인플레 다 고려하고 나서도 12년 동안 다 못 씁니다. 정말 다 못 써요. 만약 12년 동안 5 다 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그 생활비 250만 원 아니고 한 400만 원 이상 써도 저는 다 못 쓸 거라 봐요. 이 7% 나오면. 그 정도로 돈이 생각외로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런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아주 희망찬 미래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안 됐을 때 기본적인 금액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분은 약간 더 잘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5억이라는 부분, 인플레 고정은 다 하고 남은 돈이 고려된 거죠. 병나면 큰 돈 나가는데 그걸 했느냐? 아직 그러니까 병나면 혹은 목돈이 있거든요. 그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실비, 실손으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할 필요 없고요. 큰 병, 고비용, 용량, 자기 요양이에요. 요양. 장기 요양인데 제가 오탑니다. 장기 요양. 장기 요양을 한다 하면 이 가족이 아플 경우에는 어차피 소득이 나와야 되니까 누구 중 한 명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 중 한 명은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필요하죠. 하면 한 명이 돈을 많이 벌고 일부분의 소득을 해서 부양할 사람 뭐 고용하든지. 하지만 바이오족은 필요 없어요. 이미 소득은 나오고 있고 자기가 부양하면 됩니다. 가족이 아픈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목돈이 나간다. 한 1억, 2억이 나간다. 아니 일반인이나 바이오족이나 상황이 똑같죠. 돈이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일반이라도 소득이 자산이 없으면 그 문제예요. 근데 바이오족은 일단 자산이 있어요. 대신 자산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비가 줄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나가는 건 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 자산 나간 상황에서 또 그 뭐 생활비 관리를 하든지 뭐 자산 관리하는 부분은 바이오족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평상시 이 사람들은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투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안 하는 준비 안 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목돈이 나가는 일이 생겼다. 이 사람 일반 그 뭐지 그 일하는 그 연봉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 이건 참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은 어차피 자신이 아프고 큰 병, 고병, 장기 요양으로 해서 자신이 아프면 직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부 보험금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하지만 바이오족은 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일부 보험금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자산도 그대로 있고. 어차피 비교하면 누가 더 유리한지는 간단히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은 돈이 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 퇴직하는 사람이 이제 바이오족이 그 모은 돈 인상 상태로 살 것이냐 차이예요. 왜냐면 장기 요양 큰 병일 경우에는 직장 어차피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병에 걸렸다 가정했을 때 이미 인생 어느 정도 즐긴 사람이 병에 걸린 거하고 직장 다니면서 병에 걸린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그나마 편하게 즐겨서 살았냐, 행복하게 했느냐 했을 때 저는 후자, 이것보다는 전자로 봐요. 대다수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전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과 편하게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행복한 거죠. 20년, 30년 동안 일만 생각하다가 가족도 생각 없이 일만 생각하다가 혹은 뭐 가족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 사람도 있겠죠. 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좀 더 자기 가족과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나면 뭐 목돈 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지적하기 위해서 적은 댓글밖에 안 돼. 깊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생활비 5번째 내용에도 연금인데 이것도 깊게 생각 안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대부분 다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악할 수 없어요. 영상에 유기적 영상으로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얼마 받는지 정확히 파악도 힘들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받는 그 시기에 앞서 말했던 5억이 다 쓰지 않고 남고요. 그리고 이걸 받은 시기에 이 돈이 100만 원이다 가정하면 100만 원 다 쓰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5억 해서 남는 돈에 또 여기서 받는 돈 또 남고 또 남은 상황에서 65세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65세에는 국민연금하고 적지 않았지만 뭐 주택연금을 같이 받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지적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내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65세 이후에 받는 돈이 얼마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잘 모르시는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가 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실상 30만 원 안팎밖에 안 돼요. 사실상 150 아까 250만 원 잡았다 하더라도 예, 30만 원이면 아주 작은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은퇴를 한 65세 이후에는 돈을 많이 안 쓴다고 가정했을 거예요. 한 150이나 200만 원 쓴다고 가정했을 건데 그중 30만 원 그걸 받는다 해도 두 분 받으니까 60만 원 되겠죠. 뭐 70만 원 되든가. 그렇게 하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택연금이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5억 해서 남는 돈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받은 돈으로 해서 또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게 자세히 설명 안 돼 있고 언급 안 돼 있는 거지. 사실상 이게 다 앞서 이야기했던 돈들로 다 남아서 그 시대가 다 남아가지고 다 나중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대부분의 대한민국 바이오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싫어요.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바이오족이 국민연금에 기댄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횡령 받아도 뭐 있으니까 받겠지라는 저도 똑같이 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받겠지 받으면 더 좋고 그 부분이에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젊은 세대 돈 뺏는다라고 언급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미 낸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뺏는다고 생각하죠? 이게 잘못되면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가 돈을 냈는데 미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안 받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받아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이 적게 받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적게밖에 하자고요. 그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하지만 받는 것 자체를 언급하고 지적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적 대상은 운영을 잘못한 집단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하고 정부가 잘못한 거죠. 이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상대적 피해자도 왜?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보다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지적하는 게 잘못됐죠. 이건 편가르기잖아요. 지적할 대상은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 잘못한 집단, 국민연금공단하고 정부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그 지적이 뭐가 있냐면 위화감이 있어요.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나오지 마라. 왜 내가 보기 싫은데 네가 나오냐. 안 보면 되잖아요. 이건 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이건 발전도 없는 사상이에요. 전체주의 사상 베이스가 뭐냐면 전체주의 사상이 베이스가 된 게 뭐냐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거든요. 전체주의 사상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안타깝죠, 이런 댓글 적는 거는. 그 위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 빠여줘 가면 나라 망하는 게 아니냐. 안 망합니다. 빠여줘 다 못해요. 누가 다 빠여주고 해요. 빠여주고 싫어하는 사람도 적고요. 그걸 이룬 사람은 더 적어요. 예. 조기 은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될까요? 20, 30%? 많아야 40%?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0%, 30%그 안팎일 거야. 25% 정도일 겁니다. 정말 소수고요. 4분의 1밖에 안 되고 많아봤자 제가 2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확률이 없으니까 제 느낌이 있고요. 조기 은퇴를 누리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이 중에서도 더 국소수예요. 내 장담하는데 이거는 10%도 안 될 거예요. 아니 국가 중에 10%가 아니라 이 조기 은퇴를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 10%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정말 힘듭니다. 그럼 따여져 가면 다 망한다? 이미 극소수 몇 명의 나라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뭐 희약한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빠이족 하면 나라 망한다 베이스가 뭐냐면 빠이족은 나쁜 거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국민 역할 다 한다고 했잖아요. 살펴보자요. 좀 더 다시 살펴보자고요. 조기 은퇴를 노력하는 사람이면 어, 젊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노동력 제공하고 국민 역할 제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지적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 누가 지적해요. 심지어는 엔잡하면서 밤늦도록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저축도 많이 하죠. 또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자본주의 자산 순환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자산을 모으면요. 이게 돈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가능합니다. 공격적이거나 그런 것들도. 그리고 조기 은퇴를 누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좋은 직장을 후배에 물려주거든요. 이거 이야기 대부분 다 안 해요. 바이오족 성공한 사람 대부분 다 고소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직장 나가면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후배들이 채우잖아요. 그 후배들이 또 다른 직장 이직을 하든 뭐 직장 없는 상태에서 하면 또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 차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이거 왜 생각 안 해요? 똑같은 사람 두 명 있으면 백수 한 명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있는 것보다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한 사람에다 부자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국가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요즘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 요즘 은행에서 희망퇴직자를 원하는데 빠이족 같은 건 유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 나가 억지로 나가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희망퇴직자한테 일반적으로 돈을 더 줘요. 돈을 더 줘가지고 퇴직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퇴직하면 돈 못 받았는데 희망퇴직하니까 돈 더 받고 나가는 거죠. 오, 너무 좋아요. 은행은 사람 빼서 좋고 바이오족은 돈 더 받고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엄청 줘요. 정말 혜택이죠.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은 돈 쓰고요 하면 소비 활성화도 되고 자산순환에 기여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돈 더 써야 된다고. 아니 돈 더 쓰는데 돈 쓰는데 왜 지적하는 거죠? 앞서 250만 밖에 안 쓰니까 적게 쓰니까 문제 없다? 아니 250만 원 다른 사람 못 써서 난립니다. 은퇴한 사람 중에서. 200만 원 우리나라 보세요. 은퇴 준비 안 되고 문제라는 뉴스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나라의 기반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대부분 다 그래요. 자산 순환에 크게 또 기여하고 있고요. 바이오적인 많아지면 소비가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전후관계가 바뀐 거죠.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바이오적이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 전략 현상 같은 경우는요. 이 경제 위기 전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 사회 패턴입니다. 경제 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욜로족이나 같은 소비형 유행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즉 소비가 죽는 게 아니고요. 원래 소비가 죽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서 바이오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죽는 거에서 바이오족을 탓하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냐 하면 유퀴즈 바이오족 영상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데 많은 부분에 바이오족을 몰라요. 근데 바이오족을 굳이 알아낼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게 낫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족이 부자로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적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변화를 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배합화해서 그 사람은 그 질투를 하면서 그냥 공격성 발언을 한다. 댓글을 적는다. 참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 부분 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어,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길 바랐고요. 오늘 시간 다음으로는 제가 바이오족 한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조기은퇴를 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제 조기은퇴를 넘어가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장기 투자나 뭐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한상 가지지 마라 라는 부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